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회복세 속에 시점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시 사법당국이 가정폭력범의 총기 휴대를 규제하는 대규모 시행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폭발물 소동은 한인 학생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말고사를 취소시키려고 그랬다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당첨금이 걸린 로또 1등 당첨자가 2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판매한 두 가게 주인의 엇갈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주 중 한 사람은 한인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일부 장신구에는 납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아들은 장신구들을 입에 넣을 수 있어 관계 당국은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회복세 속에 시점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마침내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시점은 내년 1월부터 채권 매입 규모는 현재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가 줄어듭니다. It's important to note, though, that even after this reduction, we will be still expanding our holdings of longer-term securities at a rapid pace. 무엇보다 미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월 평균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주택 경기 등 다른 지표도 호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내년 미국 성장률도 최고 3.2%로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미 연준은 그러나 실업률이 아직은 높은 데다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초저금리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시간 문제였던 만큼 시장에 충격이 이미 흡수된 데다 불확실성도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관심은 4년여 만에 시작된 미국의 돈줄 제기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2014년부터 2015 회계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에 최종 서명만 하면 미국 정치권은 연말 예산 전쟁을 피하고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도 면하게 됩니다. 상원은 이날 공화 민주 양당 협상팀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2년짜리 회계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64표, 반대 3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연방정부 지출 한도를 2014 회계년도에 1조 120억 달러, 2015 회계년도에 1조 140억 달러로 각각 제한하되 시퀘스터 규모를 연간 1,10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로 줄인 것이 골자입니다. 가정폭력과 총기 휴대, 얼핏 큰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이에 LA시 사법당국이 가정폭력범의 총기 휴대를 규제하는 대규모 시행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흔히 배우자의 성적 학대나 아동학대, 정서적 언어 공격으로 정의되는 가정폭력. 하지만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폭력예방정책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숨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일주일에 9명에 달합니다. Guns Violence Against Women,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는 가정폭력범이 총을 갖고 있을 경우 피해 배우자가 총에 맞아 숨질 가능성이 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이들의 보복 심리는 자칫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aws on the books are meaningfully enforced to protect women in particular, but those who are victimized by domestic violence. And it should be kind of astounding to all of us that somebody who is subject to such an order has gone out and tried to purchase weapons like these. What does that mean to the person who's been abused?
현재 주 형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기소된 자는 24시간 이내에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총기류를 경찰에 자진신고 반납해야 하며 이후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 조항을 들어 LA시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가정폭력범들의 총기 휴대 여부를 철저히 색출해낼 계획입니다. 검찰은 만약 가정폭력 전과자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총기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들을 체포하고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If he is under or subject to a criminal protective order, that's another charge for attempting to purchase a gun while under a protective order. That would be a second charge. And a third charge, if he's actually in possession as a prohibited person, that would be the third count. And in the cases where there's a gun, we are asking for jail time in those cases. LA시 검찰은 강화된 시행책과 관련해 이미 4건의 가정폭력범들의 총기 유대 관련 사건을 기소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기 규제 지지 단체들과 연합해 관련 피해 신고처를 홍보하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이은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시 검찰의 발표는 한편으로 더 이상의 총기 규제법 제정이 여의치 않은 현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도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폭발물 소동은 한인 학생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말고사를 취소시키려고 그랬다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박태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2학년 엘도 킴, 한국명 김일도 씨. 미 연방수사국 FBI가 체포한 하버드 폭발물 협박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하버드 대학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그날 오전 캠퍼스 여러 곳에 폭발물을 숨겨놓았다는 익명의 이메일을 교직원 등에게 보냈습니다. 직후에 하버드 대학 전체가 폐쇄됐고 대규모 수색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He went to the hall where his exam was supposed to take place at 9, and suddenly they said, fire alarm, evacuation, and he said, I knew my plan had worked. 경찰은 이메일 발송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김 씨를 학교 기숙사에서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시험 보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날 기말고사가 예정돼 있었고 폭발물 소동으로 시험은 취소됐습니다. 폭발물 허위 신고는 미국에선 중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김 씨는 실형 5년을 살아야만 합니다. 서울 출신의 김 씨는 워싱턴주에서 고등학교 졸업, 지난해 하버드에 입학해 심리학을 전공해왔습니다. 보스턴 총영사관은 김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권은 지난 2004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당첨금이 걸린 로또 1등 당첨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등 당첨자 못지않게 복권을 판매한 두 가게 주인의 엇갈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주 중 한 사람은 한인입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17일 밤 6억 3,600만 달러, 우리 돈 6,700억 원이 걸린 로또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이후 21번이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은 역대 두 번째로 커졌습니다. 소행성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는 2억 5,900만 분의 1의 희박한 당첨 확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등 당첨자 2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1등 복권을 판 판매상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호제이에서 로또를 판 베트남 출신 투이 능우엔 씨는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100만 장자가 됐는데 1등 당첨 복권을 판 곳에도 100만 달러를 준다는 규정 덕분입니다. I'm gonna make that money roll. I feel good. I'm a lucky person. 하지만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복권을 판 한국 출신 이영수 씨는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복권 판매자가 정해진 거래 수수료 외에는 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지아 주법 탓입니다. I don't think anything now. It's just too many things in my head. I'm not organizing anything now. Yeah, just happy. 결국 판매점의 위치가 두 판매상의 희비를 갈랐는데 이들의 엇갈린 사연이 거액의 상금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한미양국은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불안정한 북한 정세가 가닥이 잡히기 전엔 대북 대화를 서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중 관계의 악화를 전망하는 미국 내 관측들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 상황 변화는 미국 상원 회의에서도 관심사였습니다. 다음 달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하는 공화당의 차기 주자 루비오 상원 의원은 중국 관련 영토 분쟁과 함께 북한 상황을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Since we have a dictator with nuclear weapons who's just executed his uncle, we've seen China try to claim disputed territory in ways that jeopardize peace with Japan, South Korea, and the entire region. So, 이번 주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가진 한미한국 정부도 북한 내부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서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 일각에서도 북한의 도발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공동 인식입니다. 특히 중국의 지지를 받던 장성택의 제거 이후 진행될 북중 관계 조정과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에 들어가 다음 주 초에 귀환 예정인 노드먼의 방북 행적도 관심거리입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는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 지도부를 만나는 노드먼이 북한의 변화에도 관심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일본 극우 정당인 일본 유신회 소속 중의원 3명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글렌데일 뉴스프레스에 따르면 일본 유신회 의원 3명은 어제 글렌데일시 정부를 방문해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겸 공동대표가 위안부를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아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극우 정당입니다. 반면 글렌데일시 의회는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응대할 가치가 없으며 앞으로 변함없이 소녀상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일부 장신구에는 납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자녀 관리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유아들은 이런 장신구들을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은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신구들은 해가 없어 보이지만 유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불량 수입품들은 인체에 해가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f they're brought into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from another country, it's possible that they have used lead or other paints to actually create these products. I don't know where it came from. Possibly, maybe it does contain lead, and I should keep it out of reach of children and make sure that it's far away from them as possible. 지난해 관계 당국이 받은 위험 신고 전화는 30만 통. 이 중 절반 이상이 6살 이하 어린아이의 사고 전화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인공눈 스프레이도 주의 대상입니다. Now they're generally lead-free, but they still have products inside these containers that make the aerosol action work that potentially can be toxic to young children. They may spray them in their own face, that they may accidentally ingest them, and certainly if they do, give us a call at Poison Control right away and we can tell you what to do. 연말을 맞아 자녀들의 왕구나 장식물이 혹시 위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 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인 추신수가 7년간 1억 4천만 달러를 제시한 뉴욕 양키즈 구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야후스포츠가 보도했습니다. 야후스포츠는 양키즈 구단 사정에 정통한 새 소식통을 인용해 추신수의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가 양키즈의 제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라스가 원한 액수는 이른바 엘스베리 머니라고 불리는 7년간 1억 5,300만 달러였습니다. 추신수가 뛰기를 원하는 우승 근접 구단 중에서도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양키즈의 제안을 거절한 터라 야후스포츠는 수수께끼와 같은 상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3원 6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